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결국 분노의 잔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죠. 심지어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권위로 찍어 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죠. 말은 듣는 척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심한 경우 더욱 말대꾸를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죠. 반면 현명한 부모님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어도 절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만으로 자식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이 한마디는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죄책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부모님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말대꾸만 하던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먼저 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이 특별한 말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품격을 지키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0세 한정혜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정혜 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이제는 주말에 가끔 오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전부였죠. 한정혜 씨는 특별히 자식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돈 달라는 말도 한 적 없고 같이 살자는 말도 꺼낸 적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얼굴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한정혜 씨는 며칠 전부터 손주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3번이나 가서 제일 싱싱한 닭을 골랐고 감자도 제일 작은 걸로 골랐습니다. 손주가 먹기 편하라고요.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는데 5살 손주 지호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매워요? 아냐, 안 매워. 할머니가 지호 생각해서 고춧가루 거의 안 넣었어. 그런데 며느리가 테이블에 앉으며 핸드폰을 보다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닭볶음탕에 고춧가루 거의 안 넣어요. 간장 베이스로 하는 게 트렌드예요. 한정혜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춧가루를 안 넣었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한 겁니다. 마치 한정혜 씨가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정혜 씨는 참았습니다. 그래, 요즘은 그렇구나. 애써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닭 한 점을 집어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짜지 않아요? 저희는 요즘 건강 때문에 싱겁게 먹거든요. 한정혜 씨는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싱겁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잘 먹었는데 갑자기 짜다고 하니까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더 싱겁게 할게. 한정혜 씨는 또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손주 지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와이파이 왜 이렇게 느려? 유튜브가 자꾸 끊기잖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인터넷 회선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이런 느린 인터넷 써요. 어머니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한정혜 씨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음식도 인터넷도 자신이 하는 모든 게 뭔가 부족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TV 몇 년 된 거예요? 화질이 진짜 별로네. 요즘은 다들 4K인데 작년에 산 건데. 한정혜 씨가 말하려고 하자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에 TV 바꿀 때 엄마 주고 우리가 새 거 사자. 마치 한정혜 씨가 옆에 없는 것처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정혜 씨는 아들한테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지만 새 거를 사준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쓰던 거 준다고 선심 쓰듯 생각을 하는 모습이 황당했어요. 마치 자신을 재활용 분리수거장 취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틀린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6시쯤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요.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밖에서 먹을게요. 아들은 현관문을 나서면서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녕히 계세요. 한마디만 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아직 치우지 못한 식탁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닭볶음탕.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한정혜 씨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미리 말해주면 되는데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터넷이 느리다는 건 알았지만 누가 이런 걸 쓰느냐 하는 말은 너무 상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식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무시, 조언이 아니라 비판, 이해가 아니라 판단. 한정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뭘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애들이 만족할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지? 여러분, 한정혜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비판뿐인 순간들. 자식들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개 무심코 내뱉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부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자식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한정혜 씨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인생을 바꿀 단 한마디를 배우게 되죠. 과연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한정혜 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한정혜 씨는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자꾸만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무심히 던진 말. 어머님, 요즘은 닭볶음탕에 고춧가루 거의 안 넣어요. 얼굴을 찌푸리며 한 아들의 말. 엄마, 이거 좀 짜지 않아요? 짜증 섞인 손주 지호의 목소리. 할머니 집 와이파이 왜 이렇게 느려? 계속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고춧가루를 안 넣었다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했어. 간도 맞춰서 했는데 짜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 속 눈밑이 퀭했습니다. 한정혜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손만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가 놨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까? 아니지.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지난번에 음식 짜다고 해서 엄마 속상했다고. 그럼 또 잔소리한다고 하겠지. 그냥 가만히 있자.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엄마 잘 지내세요. 문자라도 왔는데 이번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애들이 날 귀찮아하나 봐.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나 봐. 이제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한정혜 씨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친구 영자 씨가 전화했지만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둘러댔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김치랑 계란 하나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정혜 씨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박혀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산책이라도 나가자.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못 먹고 못 자서 그런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서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10월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랗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평소에 자주 앉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공원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강아지 목줄을 잡고 산책하는 할아버지, 조깅하는 젊은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애기 엄마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정혜 씨만 혼자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한 10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어머, 정혜 씨 아니에요? 뒤에서 누군가 반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같은 아파트 1동에 사는 김순희 씨였습니다. 김순희 씨는 한정혜 씨보다 3살 많은 73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가끔 얼굴을 익힌 사이라 비록 친하진 않았지만 스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 순희 씨. 안녕하세요. 한정혜 씨는 애써 웃으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앉아 계세요. 나도 좀 앉을게요. 김순희 씨는 한정혜 씨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호떡 하나 드실래요? 방금 샀는데 아직 따뜻해요. 아, 괜찮아요. 뭐려? 그냥 드세요. 나 혼자 먹기엔 많아서. 김순희 씨는 호떡 하나를 꺼내 한정혜 씨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를 꺼내 베어 물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설탕과 계피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간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호떡을 먹었습니다. 호떡을 베어 무는 이 순간이 최근 들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 불고 어디선가 기분 좋은 커피향이 풍겨왔습니다. 김순희 씨가 호떡을 다 먹고 손을 탁탁 털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한정혜 씨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에이, 나도 나이 먹어서 다 알아요. 자식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정혜 씨는 김순희 씨를 빤히 쳐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순희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그랬거든요. 우리 큰애가 말이야. 명절 때 집에 왔다가 집안 이것저것 다 지적하는 거예요. 화장실 타일 낡았네. 벽지 곰팡이 핀 것 같네. 주방 싱크대 오래됐네. 가만 듣다 보니까 누가 보면 우리 집이 판잣집인 줄 알겠더라고. 김순희 씨의 농담 섞인 이야기에 김순희 씨는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웃을 수도 없었어요. 잔소리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김순희 씨가 미소를 거두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막 화가 났지. 내가 뭔데 우리 집을 평가하냐. 이 집에서 너 잘만 키웠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애가 더 말을 안 듣더라고. 그냥 에휴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요.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지. 밤에 잠도 못 자고 혼자 울기도 하고 애미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화도 나더라고요. 한정혜 씨는 김순희 씨를 빤히 쳐봤습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김순희 씨가 한정혜 씨의 눈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혜 씨도 그렇죠? 요즘 아이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 있으시죠? 한정혜 씨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주에 애들이 왔다 갔는데요. 제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음식도 짜다, 인터넷도 느리다, TV도 낡았다. 그냥 아무거나 꼬투리 잡아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건 전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지난 이야기를 하던 한정혜 씨는 감정이 북받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들어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 눌러왔던 아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줘도 애들은 맛없다고 하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다 시대에 뒤떨어졌대요. 그럼 대체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코 말을 듣고 있던 김순희 씨는 한정혜 씨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습니다. 울지 마요. 정혜 씨, 나도 그랬으니까 다 알아요. 속상하죠. 서운하죠. 한정혜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순희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드님이 지금도 그래요? 김순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내가 바뀌었거든. 한정혜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희 씨가 바뀌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순희 씨는 호떡 봉지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정혜 씨. 나도 처음엔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부모를 무시한다, 효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식한테 대응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걸. 한정혜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응하는 방식이요? 맞아요. 애들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과거를 들먹이고 울면 애들은 더 귀를 막아버려요. 근데 내가 달라지니까 애들도 달라지더라고. 한정혜 씨는 벤치에 바싹 다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신 건데요? 김순희 씨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햇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나는 딱 한마디만 하기로 했어요. 한마디요? 애가 무시하는 말을 하면 길게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한정혜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마디만 하면 애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아니, 정확히는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김순희 씨는 벤치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큰애가 명절 때 또 집을 평가하는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이 집 너무 낡았어요. 리모델링 좀 하세요. 이러는 거지. 예전 같았으면 내가 막 화를 냈을 거야. 내가 뭔데 우리 집을 평가하냐. 이 집에서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랬겠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애를 똑바로 쳐다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했어요. 김순희 씨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한정희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설명도 안 하고 화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입을 다물었지. 그랬더니요? 김순희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애가 당황하더라고. 엄마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조용히 그 한마디만 하니까 한참 서 있다가 죄송해요 하더라고. 정말요?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애가 말을 조심하더라고요. 가끔 또 무심코 그런 말을 하다가도 내가 가만히 쳐보면 애가 먼저 죄송해요 하면서 말을 고쳐. 한정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정말 되는 거예요?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김순희 씨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짧아야 해요. 길게 설명하면 잔소리가 돼요. 딱 한두 문장으로 끝내야 해요. 한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둘째, 감정을 빼야 해요. 화를 내면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차분하게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무례하다는 사실만요. 셋째, 과거를 들먹이면 안 돼요. 내가 너 키우느라 이런 말 하는 순간 끝이에요. 애들이 귀를 닫아버려요. 김순희 씨는 마지막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넷째, 말한 후엔 침묵해야 해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변명도 듣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한정희 씨는 김순희 씨의 말을 곰곰이 씹어봤습니다. 순희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품격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품격 있는 자세요? 네. 우리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부모를 품격 있는 존재로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돼요.
정혜 씨는 순희 씨의 말이 조금은 아리송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순희 씨, 제가 그런 태도로 말을 했다고 해도 갑자기 애들이 화를 내면 어쩌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나가버리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엔요. 근데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아, 엄마가 진짜 화났구나. 내가 선을 넘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김순희 씨는 한정혜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혜 씨,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자식한테 끌려다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경계선을 안 그었기 때문이에요. 한정혜 씨는 멍하니 김순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경계선이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턴 안 된다는 선 말이에요. 우리는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다 받아줬잖아요. 무시하는 말도, 무례한 태도도 다 참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해도 당연히 괜찮은 줄 아는 거야. 한정혜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순희 씨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자식들이 점점 더 무시하는 것 같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그 한마디가 경계선을 긋는 역할도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 한마디에는 엄마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이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돼. 라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한정희 씨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뭔가 막혔던 게 뚫린 것 같아서였습니다. 순희 씨, 근데 매번 다른 상황에서 그 한마디를 어떻게 만들어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김순희 씨는 가방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내가 써줄게요. 정혜 씨가 바로 쉽게 쓸 수 있는 문장들. 김순희 씨는 수첩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음식 투정을 하면 엄마가 만든 음식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애들이 내 방식을 무시하면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말은 조심해야지. 애들이 무례하게 굴면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김순희 씨는 수첩을 찢어서 한정혜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외워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써보는 거예요. 한정혜 씨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희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같은 처지끼리 돕고 살아야죠. 힘들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해요. 순희 씨는 정혜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죠. 공원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정혜 씨는 손에 든 종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참지 못하고 또 화를 내거나 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김순희 씨가 해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정혜 씨는 종이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순희 씨, 다음에 또 봐요. 그래요. 정혜 씨, 힘내요. 정혜 씨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당연히 존중받아야 해요. 한정혜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김순희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경계선을 긋는 거구나. 한마디로 그걸 내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매일 눈에 띄게 하려고요. 그리고 그날 밤, 한정혜 씨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정혜 씨가 실제로 그 한마디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에게 배운 이 한마디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말이에요. 그날 이후 한정혜 씨는 매일 아침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김순희 씨가 적어준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말은 조심해야지.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처음에는 입에 잘 붙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정희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습니다. 김순희 씨는 표정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화난 얼굴도 우는 얼굴도 아닌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 씨는 다시 한번 읊조렸습니다.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정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도 잘 지내시죠? 그래, 엄마는 잘 있어. 다음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올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은 장모님 생신이라 거기 가기로 해서요. 그 다음 주는 어때요? 그래, 그럼 그 다음 주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정혜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2주. 그때까지 준비하자. 한정혜 씨는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문장을 외우고 목소리 톤을 맞추고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정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들이 들어왔고 며느리와 손주 지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지호야, 할머니한테 와봐. 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한정혜 씨는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지호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거실에 다들 앉았습니다. 한정혜 씨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싱겁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짜다고 했으니까요. 자, 밥 먹자. 배고프지? 식탁에 다들 둘러앉았습니다. 한정혜 씨가 만든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엄마, 이거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들은 별다른 감정 없이 한 말이었지만 한정혜 씨는 심장이 쿵했습니다. 왔다. 드디어 왔다. 왜? 무슨 문제 있어? 맛이 없니? 싱거워요. 지난번엔 짜다고 했더니 이번엔 너무 싱겁게 하신 것 같아요. 한정혜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주 동안 연습한 그 문장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말해야 돼. 한정혜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만든 음식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한정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안 돼. 울면 안 돼. 차분하게 말해야 돼.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던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국간장 좀 넣을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국간장을 가져와 된장찌개에 넣었습니다. 순간 말할 타이밍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정혜 씨는 고개를 그냥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안 됐어. 첫 번째는 실패했어. 식사가 끝나고 아들 가족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한정혜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왜 못했지? 2주 동안이나 연습했는데 막상 아들 앞에 서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네. 그때 손주 지호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물 먹고 싶어요. 그래, 잠깐만. 할미가 줄게. 한정혜 씨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라줬습니다. 지호가 물을 마시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미지근해요. 차가운 거 먹고 싶어요. 차가운 거 없어요? 한정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왔다. 기회가 또 왔어. 냉장고에서 꺼낸 건데 미지근하다고? 네, 저는 엄청 차가운 거 좋아하는데. 얼음 넣어주세요. 지호는 아직 5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죠. 한정혜 씨는 지호를 보며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어린애한테 뭐라고 하겠어. 괜히 울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냥 얼음 넣어주자. 한정혜 씨는 얼음을 몇 개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차가워. 천천히 마셔. 고마워요, 할머니. 지호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에휴, 이번에도 말 못했네. 한정혜 씨는 싱크대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히 자신이 한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6시쯤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오전 일찍 일이 있어서 일찍 자려고요. 벌써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모이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저희 집이 더 넓고 편하잖아요. 한정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악의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편의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죠. 하지만 한정혜 씨에게는 달리 들렸습니다. 우리 집이 좁고 불편하다는 말이구나. 여기 오기 싫다는 소리구나. 한정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다음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차로 모시러 올게요. 한정혜 씨는 현관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주 동안 준비했던 그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말하지 않으면 또 2주, 한 달, 1년을 이렇게 살게 돼. 한정혜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아들과 며느리가 멈춰섰습니다. 한정혜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얘야, 내가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한정혜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불편하다는 말은 좀 서운하구나. 짧았습니다.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알려준 문장과는 달랐지만 그동안 연습했던 느낌이 있어서인지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 그게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한정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순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죠. 그저 평온하게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한정혜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냥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한정혜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말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집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해요. 한정혜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다음부턴 말 조심하면 돼. 며느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한정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문이 닫혔습니다. 한정혜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후련함이었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말했어. 한정혜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라 뭔가 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희 씨. 정혜 씨. 무슨 일이에요? 순희 씨, 나 오늘 했어요. 뭘 했어요? 그 한마디. 며느리한테 했어요. 김순희 씨가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했어요? 한정혜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정혜 씨, 정말 잘했어요. 처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제 다음부턴 더 쉬워질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문장이 아니어도 이제는 상황에 맞게 딱 한마디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순희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정혜 씨가 열심히 연습한 덕분이죠. 그런데요, 순희 씨, 손이 너무 떨렸어요. 말하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정혜 씨, 중요한 건 정혜 씨가 해냈다는 거예요. 평생 참기만 하던 정혜 씨가 오늘 경계선을 그은 거예요. 당신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품격 있는 부모라는 걸 아이들도 이젠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한정혜 씨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정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한정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났나? 어제 일 때문에 전화한 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님, 어제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한정혜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정말 신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집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리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어머님. 사실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무례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도, 어머님이 하시는 것들도 제가 너무 함부로 평가했던 것 같아요. 한정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조심할게요. 어머님도 존중받아야 하는 분이신데 제가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얘야, 내가 말이다. 네, 어머님, 고맙다. 내 마음 알겠어. 어머님, 다음 주에 제가 어머님 집에 갈게요. 혼자서요. 어머님한테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한정혜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르쳐 줄게. 전화를 끊고 한정혜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한정혜 씨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어제 일 때문에 화난 건가? 엄마, 사실 그동안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응, 뭐를? 엄마가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음식도 짜다, 싱겁다, 이것저것 불평만 했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정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제 집에 와서 집사람이랑 얘기 많이 했어요. 집사람이 울면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정말 못했다고,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대요. 엄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엄마 음식도 맛있어요. 엄마가 하시는 거 다 좋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몰라봤어요. 한정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한정혜 씨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김순희 씨가 써준 그 문장들. 딱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정혜 씨는 김순희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희 씨, 나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사과하고 다음 주에 요리 배우러 온대요. 아들도 전화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못했다고. 김순희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정희 씨,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의 힘이라고. 정혜 씨는 신이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희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그때 그 벤치에서 만나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순희 씨,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정혜 씨,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애들이 또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일관되게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혜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순희 씨, 만약에 애들이 화를 내면 어떡해요? 아니면 더 심한 말을 하면요? 김순희 씨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정혜 씨,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다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작은애가 그랬거든요. 큰애는 금방 알아들었는데 작은애는 달랐어요. 제가 그 한마디를 했을 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왜 요즘 이상해졌어요? 하면서 한정혜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가 진짜 시험이었어요. 정희 씨, 그래서 내가. 김순희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순희 씨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한정혜 씨가 진짜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김순희 씨는 말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정희 씨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순희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큰애한테 그 한마디를 처음 한 게 제 칠순 생일 한 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칠순 생일날 애들이 다 모였어요. 큰애, 작은애,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호텔 식당을 예약했더라고요. 김순희 씨는 잠깐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큰애가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 생신날이니까 꼭 하고 싶었어요. 한정희 씨는 가만히 김순희 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큰애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평생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네, 사람으로 안 보다니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한정희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순희 씨는 아들이 했던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냥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제 밥을 해주는 사람, 제 빨래를 해주는 사람,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 그렇게만 봤어요. 엄마도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존중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 못했어요. 김순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엄마가 저한테 한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엄마가 무례하다고 했을 때 저는 아차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엄마를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제가 평생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정희 씨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큰애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엄마를 제대로 대할게요. 엄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할게요. 김순희 씨는 잠깐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혜 씨,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거창한 효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한정희 씨는 김순희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정혜 씨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정혜 씨 자식들도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고마워요, 순희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곧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정혜 씨가 김순희 씨를 처음 만나 그 한마디를 배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한정혜 씨의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아들이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 혼자 가시면 제가 불안하거든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서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저도 엄마 역할 배우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집안일 하시는지 보고 싶어요. 한정희 씨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손주 지호가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응. 뭔데? 할머니 그림이에요. 제가 할머니 그렸어요. 지호가 들고 온 그림에는 웃는 얼굴의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지호.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 저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할머니랑 또 놀고 싶어요. 한정혜 씨는 지호를 안아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한정혜 씨가 만든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아들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에서 아무리 따라해도 어머님 맛이 안 나요. 다음 주에 또 배우러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식사를 하는데 지호가 김치찌개를 한 입 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한테는 좀 매워요. 예전 같았으면 싫어. 안 먹어. 라고 소리쳤을 지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정희 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물 섞어줄게. 잠깐만. 아들이 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잘했어. 예의 바르게 말했네. 지호가 씩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의 바르게 말하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친정엄마한테도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예전엔 친정엄마한테도 함부로 말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엄마도 한 사람이니까요. 한정혜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니 기특하구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에서도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 써먹고 있어요. 회사에서? 네. 후배들이 가끔 무례하게 굴 때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화를 냈을 텐데 요즘은 차분하게 한마디만 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아? 이렇게요. 그러면 후배들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사과해요. 한정혜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저녁 6시쯤 아들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며느리가 한정혜 씨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지호도 한정혜 씨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호. 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한정혜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혼자 울던 그날들.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한정혜 씨는 핸드폰을 꺼내 김순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희 씨, 오늘 애들이 다녀갔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혜 씨가 용기를 낸 덕분이에요. 축하해요. 한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셨나요? 오늘 한정혜 씨가 배운 3가지 지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한마디로 경계선을 그어라.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할 때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과거를 들먹이지도 마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아? 엄마가 만든 음식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그게 이상한 거니?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경계선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턴 안 된다는 선을 긋는 거죠. 두 번째 지혜. 차분하게 말하고 침묵하라. 한마디를 할 때는 반드시 차분한 목소리로 해야 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울면서 말해도 안 됩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전달하세요. 그리고 말한 후에는 침묵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을 들으려 하지도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자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일관되게 계속하라.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또 무례하게 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 습관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관되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식이 화를 내도 삐져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결국 자식들은 배우게 됩니다. 자식이 음식을 무시할 때는 엄마가 만든 음식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생활 방식을 무시할 때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말은 조심해야지. 라고 알려줍니다. 자식이 직접적으로 무례할 때는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아? 라고 분명히 짚어줍니다. 자식이 무관심할 때는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그게 이상한 거니? 라고 마음을 드러냅니다. 손주가 무례할 때는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할머니도 마음이 아파.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너 키우느라 같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선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자식들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둘째, 길게 설명해선 안 됩니다. 길어지면 금세 잔소리가 됩니다. 셋째, 화를 내며 말해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곧 감정 싸움이 됩니다. 넷째, 말한 뒤에 냉전을 해선 안 됩니다. 평소처럼 돼야 돼.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다섯째, 일관성을 잃어선 안 됩니다. 어떤 날은 참고 어떤 날은 화를 내면 자식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정희 씨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한정희 씨와 김순희 씨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희 씨, 1년 전 생각나요? 당연하죠. 정혜 씨가 울면서 저한테 고민 털어놓던 날, 그때 순희 씨가 저한테 가르쳐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김순희 씨가 한정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나는 그냥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순희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저 요즘 생각해요. 노후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렇죠? 예전엔 자식들 눈치만 보고 언제 연락 올까 기다리고 무시당할까봐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자식들이 절 존중해주니까 저도 당당해졌어요. 김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정혜 씨한테 바랐던 거예요. 존중받는 노후요. 순희 씨,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정혜 씨 덕분에 나도 배웠어요. 나눠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두 사람은 일어서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공원길을 나란히 걸으며 한정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구나. 70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한정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아? 그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품격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희생으로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도 감정이 있는 한 사람,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아가도록 한마디로 차분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말해주세요. 감정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태도로 경계를 세울 때 대화에는 자연스레 품격이 깃듭니다. 그 품격은 자식에게 예의의 기준이 되고 부모인 여러분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다 보면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노후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존중받는 노후, 행복한 노후는 먼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침묵, 그리고 태도 속에 품격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